2026년 1월 8일 새벽 1시 틱톡 라이브 방송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샤넬 스카프가 등장합니다. 언니, 정품과 똑같은 미러급 샤넬 스카프인데 45,000원이에요. 캡처하시고 다음은 구찌 보여드릴게요. 판매자는 거침없습니다. 기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즉시 카카오톡 채널로 유도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을 요구합니다. 돈을 보냈습니다. 보름 만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샤넬 로고가 선명합니다. 얼핏 봐선 진품과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짝퉁입니다. 틱톡뿐이 아닙니다. 유튜브 라이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짝퉁 명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수십 개 채널이 동시에 방송합니다. 셀린느, 루이비통 가방의 실밥 간격과 시리얼 넘버까지 똑같다고 자랑합니다. 판매 품목도 다양합니다. 샤넬 스웨터, 프라다 패딩 같은 의류부터 반크리프 아펠 하이주얼리까지 팝니다. 말본 지포 같은 골프 브랜드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팝마트의 인기 캐릭터 라부부 짝퉁까지 나왔습니다. 돈 드는 건 다 베끼는 겁니다. 규모를 보겠습니다. 지식재산처 단속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압수된 짝퉁이 2023년 943점에서 2025년 9,381점으로 894% 폭증했습니다. 피의자 입건도 2023년 4명에서 2025년 22명으로 5.5배 증가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25년 상반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으로 짝퉁을 판 업자 9명을 입건했습니다. 압수한 위조 상품은 4,520점. 정품 가격 기준 72억 원어치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하남시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던 A씨. 해외 명품 공매 처분이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 짝퉁을 당당히 팔았습니다. B씨는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샤넬, 롤렉스 액세서리와 지갑 232종을 팔았습니다. 정품과 2억 3,600만 원어치입니다. C씨는 더 대담했습니다. 여러 사무실을 연결한 대형 창고를 운영했습니다. 1,823종, 정품가 18억 6,500만 원 상당을 몰래 판매했습니다. 왜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짝퉁이 판치는 걸까요? 핵심은 휘발성입니다. TV 홈쇼핑과 다릅니다. 별도의 사전심의나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단속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토로합니다. 신고를 받아도 플랫폼사의 협조를 구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사이 방송은 종료된다.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 거래 수법도 교묘합니다. 방송에서는 상품 번호만 언급합니다. 실제 결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유도합니다. 별도 외부 링크로 송금을 받습니다. 개인 계좌로 현금 결제를 요구합니다. 현금 영수증 같은 구매 증빙이 불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세금 탈루에 부득이하게 연루됩니다. 시장 규모는 급성장 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2020년 4천억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24배 증가했습니다. 2026년 올해는 6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짝퉁도 늘어납니다. 풍선육과입니다. 과거엔 동대문, 이태원 오프라인 매장에서 짝퉁을 팔았습니다. 단속이 강화되자 온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SNS 라이브 커머스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가 심각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관련 상담이 2022년 54건에서 2025년 51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겠습니다. 청약 철회 거부가 49.5%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품질 불량이 21.6%입니다. 계약 불이행이 18.5%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유튜브 라이브를 보다가 명품 지사 카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정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20만 원대였습니다. 정품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정품 풀구송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짝퉁이었습니다. 40대 남성 B씨는 엔사 운동화를 샀습니다. 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병행 수입이라는 판매자 말을 믿었습니다. 라이브 영상으로 본 외관은 정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발랐습니다. 만듦새가 형편없었습니다. 미국 생산 정품과 달리 중국 생산이었습니다.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 사각지대입니다. TV 홈쇼핑은 방송법 적용을 받습니다. 광고 심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SNS 라이브 커머스는 다릅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6조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과 한국소비자원 내부에 라이브 커머스 피해 전담 조직조차 없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정합니다. 전담 사업부가 없어 피해 규모를 별도로 관리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책임도 모호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 고시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짝퉁을 사도 신고할 곳이 없습니다. 플랫폼은 중개자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됩니다. 소비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경고합니다. 소비자 주권시민회의 박홍수 사무총장은 강조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소비자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플랫폼의 실질적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 부과와 정부의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인하대 이윤희 교수도 제언합니다. 홈쇼핑 규제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각 플랫폼이 심의팀이나 전담기관을 두고 방송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를 체크하세요. 둘째, 현금 거래는 절대 피하세요. 안전결제 서비스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세요. 셋째, 상품 설명과 대화 내역을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너무 싼 가격은 의심하세요. 정품의 3분의 1, 절반 가격이면 짝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SNS 플랫폼 운영사에 위조 상품 판매 계정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밀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6조 원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전담 조직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개 채널에서 짝퉁물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짜는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도입니다. 시장이 커진 만큼 규제도 함께 커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